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 탐정협회 회장이신 손상철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이라 해야 되나? 대표님이라 해야 되나? 정관계정에서 이제 상임회장으로 이제. 상임회장. 상임회장님께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로 아지트에 초대해 주셔서 무한 영광입니다. 아유, 맞습니다.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은 날인데 이렇게. 네, 여기 오시느라고. 우리 아지트에는 미세먼지가 전혀 없습니다. 꺾으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시민들이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건 어떻게 탐정한테 이건 맡기면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명탐정이 누군가, 명탐정이라는 건 어떤 건가. 그런 걸 많이들 궁금해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탐정이란 뭔가.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탐정하면 원래 남의 뒷조사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들을 사실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도입이 안 돼 있지만 미국이나 이런 경우는 보면은 물론 탐정 업무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사실 뭐 남의 뒷조사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아주 그냥 이 낮은 수준의 업무고 사실 이제 그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들, 기업 관련 조사들, 최근에도 이제 뭐 기업의 그 내부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이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도가 났는데 그 부도가 난 부분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도움을 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상담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죠. 그렇죠. 실종한 사람들, 그 경찰에 좀 그런 수사기관에서 손이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물론 많이 좋아졌죠. 실종 아동이 발생을 하면 신고를 하게 되면 엠버 발령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 위치를 찾아내고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 실종 아동들이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 더군다나 앞으로는 이제 실종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도 사실 심각하거든요. 왜냐면 물론 정부에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치매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아시는 그 동료의 모친께서도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나가서 지금 못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됐을 때 주로 실종 가족이 발생을 하면은 가정들의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이 전문가들 예를 들면 실종자만 전문적으로 찾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 그러면은 그 가족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들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탐정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실종자나 실종자 모임 단체 가족들이 굉장히 원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남의 뒷조사나 몰래 이런 것들 추적 미행하는 이런 부분들의 선입견은 조금 이렇게 버려주시는 게 낫다. 그래서 외국에는 주로 이제 변호사들의 가장 큰 고객, 즉 탐정의 고객이 변호사들이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자기 고객의 어떤 그 판결에서 유리한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실화도 증거 수집해서 제공해주는 이러한 부분들, 따라서는 법정에서 증언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세수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네네, 그렇죠. 뭐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많이 한다고 얘기들. 그렇죠. 교통사고도 지금 이제 뭐 경찰 조사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많은 조사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가끔 보면 이제 피해자가 어떤 뒤바뀌는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얘기죠. 경찰의 어떤 그 조사 상황들을 뒤엎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음성이 안 나와있어. 실패.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전문가들과 네트워크시켜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여기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 탐정협회라고 있죠. 네네. 이 대한민국의 탐정협회가 생긴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만 2년이 지났습니다. 만 2년이? 예, 지난 2월 25일로 만 2년이 지났고 슬로건 자체가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탐정이다. 새로운 직업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입이 돼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게 예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 사회 현상을 보면 지금도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보호를 받아야 될, 즉 자기 권리를 보호받고 해야 될 그런 어떤 국민들 입장이나 아니면 뭐 단체도 있을 수가 있고 기업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데서 그런 것들 권리를 보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들을 바로 우리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실종아동 찾기협회나 이런 기관하고 MOU를 통해서 그 어떤 실종자가 발생을 하면 신속하게 우리가 SNS를 통해서 공유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도 현재 우리가 협회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예전에도 그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하셨던데. 네. 뭐 또 회원들이 그런 어떤 그 봉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우리 회원으로 가입을 해줘서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뭐죠? 지금 예, 그 2015년도에 올해 사회공헌대상 받는 장면이네요. 이 사진 어떻게 이 사진을 구하셨나요? 그때 오셔가지고 찍어주신 사진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 이런 사진도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사회공헌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뭐 뚜렷하게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또 관계 기관에서 잘 또 좋은 평가를 해줘서 그때 이제 초대받고 수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정신 바짝 들더라고요. 야, 진짜 뭔가 공헌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 동기부여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협회도 우리 탐정관리협회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물론 전부 다 순기능을 하고 제도 도입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는데 저희 또한 협회를 만들면서 바로 그 가치를 이런 데 두자, 국민들에게 무엇인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미약하지만 또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가입된 회원들도 많은가요? 예, 회원들이 우리 요즘에는 뭐 그 숫자들이 다 나오니까 홈페이지에 가입된, 물론 중복된 그 회원들도 있지만 밴드에도 한 1,500명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다수의 회원들이 가입해서 함께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몇 년간 그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그 APPI 과정, 민간조사 최고위 과정 진행했었습니다. 민간조사 최고위 과정 거기를 하시다가 요즘에 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한국 교육원에서 또 그 교육을 시킨다 그러는데 그 과정은 뭡니까? 이름이 캘피아이 CO 과정.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민간조사 아카데미를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이제 캘피아이, 특히 이제 보면은 우리가 CEO들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CEO 과정이라고 명칭을 해서 지금 5기가 3월 30일 날 지금 개강을 목표로 해서 지금 얼마 안 됐네, 안 남았네요.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입하려면 빨리빨리 가서 수강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빨리 오시는 분들에게 장학 혜택을 주는 그런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장학 처리를 좀 해서, 요즘 경기들이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이 과정인데 이왕이면은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5기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학교 측과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은 그럼 매일 교육은 받는 지금 건가요? 아니죠. 주로 이제 자기 일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날 그리고 또 1시쯤 도착해서 같이 원어들끼리 차 마시고 대화 나누고 2시부터 본 강좌가 들어가서 저녁 7시까지 이렇게 하루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고, 혹시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나 뭐 해외 출장도 요즘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수강을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수업하는 장면을 그대로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다른 뭐 과정과 차이점을 두는 것은 수료를 한 사람들이 보면은 계속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못 들었던 것은 다음 기수 때 와서 수업을 들어도 추가적인 비용이나 이런 게 없이 계속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그런 AS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원우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좀 좋은 보통 반응이 있습니다. 그 교육받는 수업은 어떤 거를 받나요? 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 예를 들면 민사건이냐 형사건이냐 이 해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법리 해석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절차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법 그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그런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뭐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사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고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보면은 우리 종교인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와서 강의를 수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게 되셨냐고 물어봤더니 신도들이 보면은 좋은 일이 있는 것보다 굉장히 답답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우리 이제 성직자들께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프로그램에 와서 듣더니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은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연결을 좀 해주면 되겠구나 해서 강의를 들으신 그 강의를 하신 전문가들과 이렇게 네트워크를 시켜가지고 연결을 해줬더니 좋은 어떤 상담을 할 수 있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또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권총 사육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벤트죠. 외국 같으면은 탐정은 이제 그 권총을 소지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또 가지고 뭐 필요할 때는 자기 어떤 보호를 위해서 사용도 하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총기 휴대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없는데 사격이라는 게 이게 어떤 체력도 요구하고 집중력도 요구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사실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격장에 가서 원우들끼리 그 화합도 하고 또 실탄 사격 또 공기총 사격도 하면서 뭔가 집중력이나 이런 부분도 기르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경험도 쌓고. 예, 그래서 사격 대회를 자그마하게 이렇게 엽니다. 열어서 거기서 뭐 1등, 2등, 3등에서 또 같이 이벤트를 상임 하고 회장님은 사격을 잘하십니까? 저는 뭐 이런 방송에 나와서 제가 잘한다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제가 소속돼 있는 성북구 제안군인에서 사격 실탄 사격 대회를 해서 제가 이걸 조금 이렇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총기도 지금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네. 막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탐정이라는 게 아직 법제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그 법제화가 돼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 좀 안타깝지만 17대 국회, 18대 국회,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기 종료돼서 자동 폐기되고 이번 20대 국회에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신 윤지호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법안을 공인탐정법을 2개를 지금 발의해 놓은 상황이에요. 상황인데 오늘도 이제 아침에 언론사에서 전화가 와서 잠깐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언제쯤 될 것 같냐? 사실은 저도 궁금합니다. 언제쯤 될 것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사실 이 제도가 하나 도입되면은 우선 뭐 대학에서는 학과도 만들어질 것이고 산업군 하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일자리 창출이 되는 일자리 창출도 지금 경찰청에서 먼저 그 연구 과제를 줘가지고 학자들이 모여서 했던 데이터를 보면은 한 2만에서 2만 5천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그 시장 규모도 한 1조 7천억 정도로 이 시장 규모가 되는 진짜 크네요. 예,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먹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제도가 도입돼서 활동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들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 그 현실적인 부분을 비교를 해서 산출한 부분이니까 정확도가 상당히 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2개의 법안이 발의는 돼 있는데 아직은 지금 뭐 행안위에서 공청회 정도 이렇게 논의 그 회의 정도에서 논의된 부분들이고요.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지금 이제 잘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겠지만 지방자치경찰제 그다음에 수사권 이제 경찰과 검찰의 어떤 업무 조절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은 그러면은 바로 이 공익탐정제도도 좀 논의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했었고 또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문제에서도 그건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탐정이란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우선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물론 다른 직업들도 많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특히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일자리 직업의 종류가 많으면은 그만큼 많이 진출할 수 그렇죠. 있죠. 네, 다양하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미국보다도 직업의 종류가 뭐 한 50% 정도뿐이 안 되고 가까운 일본보다도 직업의 종류가 뭐 한 25% 정도 적습니다. 시급하죠. 그것은 우리 나라 안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규제를 좀 완화함으로써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탐정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일반한테 넘어왔을 때 뭐 불편한 게 있나요? 왜 그걸 안 해주는 거죠? 국회에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죠. 우려된다는 건 어떤 걸? 개인정보,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들의 소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객이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걸 만들어 놨거든요. 특히 이제 이 탐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먼저 이제 시작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 나라들은 제도를 도입할 때 각도를 어디에다 두냐면 소비자들 중심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즉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고객이 피해를 보면 어떡하냐.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을 두죠. 그래서 우리 고문을 맡고 계시고 작년에 추후의 포럼에서도 나와서 발표를 해주신 미국 시카고의 강효은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분이 공인 탐정 면허를 따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했더니 100만 불짜리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100만 불짜리 보험을 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죠? 바로 고객을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을 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제도가 도입될 때는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피해자를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먼저 선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사생활 침해 뭐 또 그렇죠. 여러 가지 우려하는 개인정보 이 침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고 만약에 탐정이 그런 일을 하면서 위법했을 경우에는 진입장벽을 아주 높이는 겁니다. 처벌도 당연히 뒤따라야 되고요. 그런 맥락으로 가면 충분히 보완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그 탐정할 때 의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해야 되나요? 지금은 우리 국내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써서 영업을 할 수가 없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탐정, 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써서 하는 것은 불법으로 지금 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제도가 도입되던 도입이 되지 않던 법으로 금지한 업무를 한다는 것은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도가 도입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역시 그것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지식재산권이나 기업과 관련된 어떤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 주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이 진행들을 하고 있죠. 진행들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법에서 그 제재를 하고 있는 탐정이란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좀 각도가 틀린 각도에서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저 탐정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고도 상당히 많은 쪽의 그 활동을 상임 회장님께서 하시던데 주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시나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이제 경찰학 또 경호보안과 관련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이제 경호보안.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14년 12월 27일부로 이제 국제구명구협회 한국 본부장으로 이제 제가 그 취임을 했습니다. 한국 구명. 네, 국제구명구급협회. 국제구명구급협회는 이제 쉬운 말로 구명구급법을 보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심폐소생술 같은 거 아주 대표적이죠.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자동 제세동기 사용하는 것, 다양한 이제 에머전시 케어라 그래서 응급처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이건 살면서 어떤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CPI 같은 경우에는 한 가정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굉장히 유명한 그 젊은 연주가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숨졌습니다. 심장 발작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 뉴스에 나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택시 안에서 자는 것처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발작한다 그랬을 땐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바로 CPR을 할 수 있는 이 정도. 누구라도 예, 그렇죠.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아직은 안타깝게도 우리 국내 보급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국제구명부패 한국본부가 가지는 슬로건은 당신도 죽어가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아,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럼 지금 저 카메라맨이 만약에 심장마비를 쓰러졌다. 예. 그럼 지금 여기서 쳐나가서 바로 심폐소생술 바로 해야죠. 아, 바로 해야죠. 그럼 다음번에도 여기 오셔서 예. 심폐소생술 강의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뭐 직접 시범도 보여드릴 수 있고 특히 이제 문제가 자동 제세동기가 가중의 군중이 이용하는 시설들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한 동마다 하나씩 설치되게끔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만은 그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이 안 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게 어디 설치됐는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그 만지려고 사용- 그러면은 예. 아 이거 비싼 거니까 손대지 말라. 예, 예. 그런 얘기까지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이걸 해서 혹시나 내가 저 사람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또 저거 제세동기를 쓰면서 저 전기를 사용하는 거니까 혹시 무슨 일이 감전이 되거나 이런 위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꺼려하는데 안전합니다. CPR 같은 경우에도 해준 만큼 그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물론 이게 올바른 교육들을 받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자동 제세동기 즉 심장 충격기도 4분 이내에만 사용을 하면 80% 이상의 소승률을 생명을 굉장히 사람을 살리는 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활동보다도 그건 본인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남을 위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못하죠. 제3자를 위해서. 가족이나 예. 또 주위의 일가 친척 또 예. 지나가다가도 예. 이렇게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배워두면 그리고 또 수시로 연습을 해서 그 또 활용할 수 많이 있고.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우리 이 까망천사 우리 그 앵커께서는 CPR에서부터 모든 이런 부분도 봉사를 하시는데 굉장히 봉사 중에서도 의미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올해 이제 목표가 펫CPR이라 그래서 예. 반려견, 반려묘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처럼 생각하거든요, 지금. 반려견 얘기. 네, 반려견 집에 키우시는 강아지. 그 예. 이름이 뭐죠? 꾸꾸도 기도 패스될 수 있고 심장 발작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시작돼서 일본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펫CPR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펫CPR이라고 합니다. 펫CPR. 아, 예, 펫CPR. 동물들에게 반려견, 반려묘가 그렇게 심장 발작 일으켰을 때 CPR 하는 겁니다. 아, 그것도 배워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모형들을 갖다 놓고 튜닝을 하는 것들. 그걸 이제 도입을 하면 아마 많은 우리 반려견을 가족으로 둔 분들이 또 흥미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그래서 제가 당신도 죽어가는 사람을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람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당신도 죽어가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 생명은 사람도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들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넘어서 이제 네. 사랑하는 네, 가시까지 요즘 하잖아요. 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동물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겠네요. 아직 그걸 생각은 못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도입되면 그때 한번 같이 하시죠. 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탐정과 함께 또는 지금 여태까지 학교 교수로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젊은 친구들이 지금 취업에 굉장히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용기 한마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즉 직업의 종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달란트를 살려서 직업할 수 있는 부분들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뭘 해줘야 되죠? 직업의 종류를 많이 도입을 하면 필요하지. 그러면 그 청년들이 그 자기의 달란트를 살려서 행복한 인생을 꾸려나간다 그러면 이게 국가의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가 이제 아마 정부의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아직 그런 직업이 없어 라고 했을 때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 학업을 열심히 하시면은 그런 직업들이 서서히 도입될 겁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힘내세요, 우리 청년 여러분. 힘내셔가지고 좋은 취업도 하고 네. 또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 장애인 쪽에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또 관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제가 이제 장애인 인식 그 개선을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이제 강사를 할 수 있는 과정을 지금 지원만 해놨습니다. 그 경쟁률이 많이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제 저희 막내가 선천적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이 장애 문제들 과연 우리 사회가 지금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공히 가져야 되는 어떤 인식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제도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돼서 저희 부부가 같이 아름다운 작은 천사 패밀리라는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작은 천사 패밀리, 작은 천사 패밀리 가지고 있는 질환이 연골 무용성증이라 그래서 외소증입니다. 키가 안 크는 그런 그 장애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회원들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전국 모임을 하고, 그리고 서울대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우리 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전문 교수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열어주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은 뒤 유전자 돌연변입니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유전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아도 그 이런 난치성 질환을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저희도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당황하고 충격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를 좀 먹어가지고 이렇게 낳기 때문에 좀 마음이 그랬는데 젊은 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막 일상생활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우울증도 오고 막 이런 문제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에서 이제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키워왔으니까 그 몇 살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상담해주고 도와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그 부모들이 또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좋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줘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나라에도 그 정도면 많은 모양이죠. 4만 명당 1명꼴로 지금 데이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많은데 성인들 같은 경우나 또 이 수술을 통해서 신장을 키우는 그런 방법들이 몇 가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장애인임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아이가 지금 8살이니까 지금 모임이 한 8년째 되고 있습니다. 아이와 같이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그 장애를 둔 부모님들이 봉사자로 함께 해주시고 또 서로 소통하고 그 아이들이 또 자라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체는 장애가 있을지 몰라도 마음까지 장애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스스로의 이런 어떤 그 마인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발랄하게 나가주셔서 진짜 그런데 또 앞장서 주신다니까 또 고맙게 생각됩니다. 예, 아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글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저한테는 이렇게 그런 복을 우리 막내가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를 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오늘은 지금 탐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간 내셔서 고마운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지트 TV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제가 스튜디오 들어와 보니까 우리 사는 일반적인 것 같지만 막 카메라 막 있고 조명 있고 그러니까 아주 색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해서 우리 구석구석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올바른 것도 알릴 수 있고 굉장히 저는
박수 치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아마 페이스북에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 아마 저희 많은 패친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또 그분들 중에서도 여기 방송에 출연하고 계신 분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어떻게 초대하실 수 있으시죠? 그럼요. 그래서 누구나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나 우리의 사는 이야기, 이웃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 나와서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 아닐까요? 그렇죠.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종로 아지트, 아지트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종로 아지트 방송이 대박 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